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7일 오후 3시 41분이고요. 현재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4시간 봉을 보고 있는데요. 자,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7일선 저항을 맞고 그대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요. 현재는 지금 7일선 저항에 맞고 약간 도지 모양이지만 양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 7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그나마 이 다음 추세선에서 7일선이 받쳐주는 이 지지가 되겠죠. 이 지지가 될 수 있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게 이렇다고 바로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 7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 7일선을 지지 삼아 다시 한번 내려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만약에 공매도였다가도요, 만약에 이 추세가 바뀐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렇게 반대 포지션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저는 계속 공매도로 진입을 해가지고 일단 수익은 났고요. 일단 여기 이 하단 쪽에서도 다시 매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다행히 수익이 났고, 지금은 아직 공매도를 이쯤에서 다시 잡아놨습니다. 현재는 잡아놓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7일선 위에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다시 이제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다시 여기 지지 라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본절 또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되겠죠. 익절 아니면 뭐 다시 반대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하락 조정이 원래는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제가 현재는 포지션이 공매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7일선 저항이 약간 이렇게 누르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루즈해져야 돼요. 루즈해져야 올라가기 수월하게 상승으로 다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는 약간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7일선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1시, 5시, 9시 요 시간대 4시간 봉 마감이잖아요. 4시간 봉의 마감일 때 어떤 이 봉이 이 7일선을 기준으로 돌파 마감인지 다시 밑으로 깨는 음봉인지 이걸 확인을 하고 추세가 다시 어떻게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시간 이제 종가 마감을 보셔야 되겠죠.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장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렸다가 쭉 빼버리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항상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봉을 보게 돼도 일봉은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락 추세로 이어질 것 같은 이 7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거에 이 저항을 맞고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 여기 9200 여기까지는 일단은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공매수를 잡는다 그러면 저는 짧게 단타로만 대응할 거기 때문에 9200에서는 다시 공매도로 진입해 볼 생각이에요. 만약에 공매수가 진입이 된다고 하면, 아니면 익절하고 나서 관망을 해보고요. 관망해보고 만약에 더 크게 돌파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다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서 이 7일선 저항을 딱 만나게 된다면 분명히 윗꼬리를 남기는 음봉이든 아니면 양봉이 다시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이때 시간봉으로 보면서 이 양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 준다면 다시 이 7일선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이 MACD는 이제 하락의 시작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의 시작점과 이 7일선의 꺾이는 이 이평선 자체가 일단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꺾이는 모양을 잘 보시고요. 이 꺾이는 이 반대로 올라갈 때 이 꺾이는 V자냐 아니면 위에서 꺾이느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와 동시에 MACD는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이게 V자. 그래서 일봉상 큰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줄여서 보게 되면은 이 하락 추세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갑니다. 알게 모르게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항을 맞고 흐르고 있다. 저항을 맞고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봉에서는 1시간 봉이든 4시간 봉이든 이 MACD가 움직이잖아요. 하방을 찍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방을 찍으면 올라가고 또 하방을 찍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이제 반등이죠.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봉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봉에서 반등 이렇게 반등 그 다음에 저항 맞고 빠지고 이제 패턴이 항상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 하락 추세를 꺾으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는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또 나스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을 항상 주시를 하셨다가 나스닥이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신고가를 찍는다고 하면은 신고가를 이렇게 찍어버린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 봉이랑 이 7일선 저항을 맞고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살리려면은 시간봉, 4시간 봉이 중요합니다. 자, 4시간 봉에서 이게 이 상승을 다시 만들어내서 그대로 쭉 올려버리는 이게 MACD 요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 트릭을 한 번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아직은 찍어 누르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얘가 쉽게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로 진입한 이유는 일단은 하방 트릭을 한 번 더 줄 것 같기 때문에 이 저항을 맞고 한번 빠졌다가요, 이 볼벤 하단 쪽 이쪽을 다시 한번 공매수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쪽이 9,030 정도 나오는 라인 9,030 이 정도 라인하고 한번 하방 트릭을 주고 반등이 나와서 7일선을 만나게 될 경우에 이거를 가볍게 자연스럽게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이거를 이어서 지지사바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1시간 봉을 보게 돼도 1시간 봉을 자, 1시간 봉도 약간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아직 상승 쪽에 아직 MACD는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올 듯 말 듯 다시 양봉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윗꼬리가 남았는데 이거는 일단 종가를 봐야 돼요. 항상 종가 1시간이든 4시간이든 종가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낫지 장중에는 얼마든지 여기를 갔다가 쭉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봉의 마감을 1시가 됐든 1시간 봉 마감이든 아니면 4시간 봉 마감을 항상 체크해서 이 저항되는 이평선 라인을 돌파를 했는지 돌파 마감인지 아니면 돌파가 아닌 하락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MACD가 꺾이는 추세대로 가는지 추세는 이렇게 꺾인다고 하면 저항 맞고 쭉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 1시간 봉의 볼벤 하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단을 찍고 반등이 또 나왔다가 또 하단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보세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1시간과 4시간의 볼벤 하단을 꼭 체크를 하세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뚫리고 음봉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보지 마시고 최단기적으로 15분 봉을 봐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볼벤이 뚫릴 경우에 1시간과 4시간이 뚫려서 더 이상 하단 쪽 지지 라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짧은 15분 봉을 보고 나서요. 자, 15분 봉에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하단 쪽을 지지가 되는 이 라인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때는 몰라요. 이때는 시간봉으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때 더 이상 하락에 이 볼린저 하단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시간과 4시간이 아예 뚫려버릴 경우에 이 볼린저 밴드가 있는데 그걸 아예 뚫어서 더 이상 지지되는 라인이 보이지 않을 때 15분 봉을 활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단을 시간봉에서 지지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 7일선 벽과 이 볼벤 하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 패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시간과 4시간에 답이 없다면 15분봉이나 5분봉도 보실 수 있어요. 5분도 좀 더 이 볼린저가 더 쭉 더 내려가기 때문에 하단 체크하기가 더 수월하죠. 이렇게. 그래서 5분 또는 15분봉이 제일 표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15분 동안 급하게 거래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하단을 지지하는 라인을 확인을 했다면 15분봉에서 그러면 이 하단 지지 삼아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은 7일선이면 아래는 볼벤 하단 쪽, 그러니까 이 위아래를 치고받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안정이 되면 7일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루즈해질 때, 7일선이 루즈해진다면 다시 상승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일단 단기 추세에서 시간봉에서는 올라가자는 느낌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시간봉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상승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없는 이제 모양이지만, 이게 천천히 올라갈 거 예상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하방 트릭을 좀 더 주고 다시 이렇게 점점 쭉 빠지는 MACD 느낌이, 히스토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트릭을 한 번 더 주고 반등 나와서 이 7일선이 루즈해질 때 다시 상승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건 지극히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100%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 저항을 일단 뚫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일선이 약간 루즈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한 번 더 빼고 치고받고 하다가 볼린저 밴드도 어느 시점에서 정리가 되고 한다면 다시 안착이 돼서 양봉이 나오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다시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 99일선 저항 맞고 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90%는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 저항 맞고 또 쭉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7일선을 다시 지지 삼아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여기가 딱 9200대네요. 정확하게 일봉상. 자, 이쪽이 일봉상, 이게 볼게요. 일봉상 그죠? 7일선과 거의 맞물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공매도 자리에 최적화된 자리는 여기겠죠. 여기. 이 저항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맞고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빠질지, 아니면 얘가 한 번 더 올렸다가 하방을 이어나가다가 다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상승으로 가겠죠. 이게 아니면, 이게 1이라면 하방 트릭을 먼저 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7일선과 만났을 때 루즈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느냐, 이게 2번이겠죠. 자, 이렇게 패턴을 이런 식으로 인지하시고요. 항상 타점을 잡을 때는 1시간과 4시간을 체크해서 이 하단 쪽이 내려오는 이 라인을 수시로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 더 내려왔다면 다시 이 바를 내려서 좀 더 하단 쪽, 아니면 더 내려서, 바이낸스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일단 요거는 이제 아까 가볍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제가 이전에 하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요 따라잡기라는 뜻이 주식에서는 우리가 상따라고 하고 하따라고 하는데, 그 개념과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하따는 개념이 맞죠. 이 볼린저 하따를 하겠다, 그럼 맞는데, 상따는 말이 다르죠. 상따는 또 올라갈 거 예상해서 상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표현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볼린저 밴드 상하단에 대한 하따 상따는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찍고 내려오던가 아래를 찍고 올리던가, 요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하방이든 상방이든 따라가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볼린저를 따라가서 타점을 잡아보고요. 종가 마감 때 더 벌어지겠죠. 4시간봉이든 이제 1시간봉이든 그렇게 해서 이 볼린저가 올라온다면 올라오는 타점으로 다시 조절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죠? 언젠가 얘하고 얘가 또 겹치는 요 강력한 저항, 뭐 이런 거 수시로 체크하신 다음에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일단 차트 분석 영상은 요 정도 하고요. 일단 조만간에 제가 들은 얘긴데요. 이 바이비트 있잖아요. 바이비트가 아주 큰 대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 상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회를 참여해 볼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이 만약에 대회를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같이 뭐 좋은 성과를 이룬다 그러면 정말 상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얼핏 들은 얘기는 200 BTC 상금이라고 하더라고요. 200 BTC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요 대회를 저는 일단 좀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처음 이제 다시 바이비트를 입금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차후에 대회 진행되기 전에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